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의 범야권 선거연합 합의 내용과 관련해 반미와 종북 세력의 숙주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며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연 3.5%인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원전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지원 특별법 제정, 2050 원전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의 범야권 선거연합 합의 내용과 관련해 반미와 종북 세력의 숙주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도 모르는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신원 보증을 해서 지하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회에서 활개를 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직 내 편 의석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운동권 세력이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단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뿐이기에 이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며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세 사람이 수도권, 서울을 위주로 전략 공천될 것이라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세 분은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돌린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돌리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후보인가, 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사한다며 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를 내보내야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천이 잘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냐는 물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비명계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할 말을 하는 고든 분들이 거의 다 배제되는 공천이 되고 있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참패로 인해 의회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대안 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지지해 줄 것을 애둘러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는 동시에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연 3.5%인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준금리가 인하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이긴 해도 목표했던 수준까지 갈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경기와 물가에 상하방 압력을 줄 변수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5월 경제 전망을 위해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데다 높은 생활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를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유무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복지 용구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용구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보험급여 6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복지용구 10만 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2배가량 비싼 가격의 노인복지용구를 구입했으며 A씨는 부풀린 수입 가격의 차액은 해외로 반출한 뒤 자금 세탁을 해 다시 국내 반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10에서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10cm, 경북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2에서 7, 강원 내륙과 경남 내륙은 1에서 5, 충청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은 내일도 계속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1도에서 8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 서해 먼바다에서 높이 2에서 5m로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